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onfidence interval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dence intervals는 한국말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신뢰 구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평균을 이제 추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데이터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결론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률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가 있다면 추론은 꽤나 신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통계적인 추론, statistical inference라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건 무작위 추출, 즉 randomized design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건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것을 추정을 하는데요. 신뢰 구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모집단의 파라미터 값, 그 값을 추정하는 것을 신뢰 구간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신뢰 구간을 공부하기 전에 population하고 sample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즉, 데이터셋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집단, 즉 population이고요. 또는 다른 하나는 이제 표본이라고 부르는 샘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랑 관계하냐면 how observations are assigned to the dataset. 얼마나 그 많은 관측치라고 하죠. observations. 어떻게 그 관측지가 데이터셋이랑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population은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론, 전체 설명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말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일부인 몇 명의 그 일부만 추출해서 표본으로 써서 그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population하고 샘플, 모집단, 표본, 이 관계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통계적인 결론을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의 전체의 어떤 행동 특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좀 표본을 추출합니다. 랜덤 셀렉션을 통해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죠. 그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통계치, 그것을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통계치는 보통 샘플 민,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해서 X나 이렇게 S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샘플의 결과를 먼저 알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모집단 전체의 행동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정은 샘플을 베이스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추정하는 값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쓰고요.
모집단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시그마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샘플 스태티스틱하고 population parameter랑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opulation mean mu를 추정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는요. 미국 청년들이 수학을 얼마나 잘할까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NAEP 서베이가 이제 간단한 조사 수학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것은 0점부터 500점까지 점수가 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230점, 233, 인 사람은 그 두 개의 체크, 뱅크 디파짓 슬립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수표죠. 두 수표의 어마운트를 더할 수가 있고, 그리고 325, 325점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면 메뉴에서 그 계산할 수 있는 그 음식의 값을 결정할 수 있고, 375점수 받은 사람은 이것을 그냥 온스당 센트로 되어 있는 가격을 파운드당 달러로 된 것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3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325점 받은 사람, 375점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의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840명을 모았어요. 21살부터 25세, 그 나이는 그 정도 있고, 샘플로 840명으로 샘플을 모았더니 그 샘플의 평균이 Y가 272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840명이 population 내에 있는 그 샘플의 그 SRS, 그러니까 추출해 이제 무작위 추출해서 그러니까 샘플, 그러니까 랜덤 셀렉션을 해서 지금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라는 뜻이죠. SRS라는 거는 무작위를 해서 뽑았다. SRS 했다. 그리고 이 샘플을 기반으로 우리가 뮤를 말하고 싶고, 그 뮤는 그러니까 추정을 하려는 게 약 950만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추정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예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의 랜덤 셀렉션을 통해서 얻은 그 샘플의 평균은 272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840명이나 모았으니까 왠지 그 모집단의 평균도 272 근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개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272 어딘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샘플 min y가 변화할까? 만약에 우리가 many 샘플을, 그러니까 840명으로 된 샘플의 집단을 840도 모으고 또 840 모으고 또 840 모으고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추출한다면 이 샘플 민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y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y의 값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것이다.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알죠? 네. 어떤 이제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평균 840이라는 것이 매우 노멀에 가깝게 그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 분포를 갖게 될 것이다. 즉, 그 파퓰레이션에서 뽑은 샘플의 수가 많을수록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노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mean은 보통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population mean mu랑 동일하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샘플의 y, 평균 y는 mu를 estimate로 써도 바이어스가 어떤 편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한 평균, 우리가 그 샘플의 평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게 랜덤 셀렉션이기 때문에 840명을 무작위 추출했기 때문에 루트 840분의 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값이에요. 샘플 사이즈를 루트 씌운 값분의 네, 시그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시그마 값 전체 모집단의 네, 시그마 값으로 네, 우리가 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그 뮤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그마죠? 네,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어썸션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연간의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 미국 모든 청전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그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시그마가 60이라고 한번 한다면 표본 평균의 y의 표준 편차는 60을 샘플 사이즈의 루트 씌운 거 분의 60으로 하면은 약 2.1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표본을 여러 개 뽑아서 각 표본의 평균을 구한다면 첫 번째 표본의 평균,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세 번째 표본의 평균 계속 구할 수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 한다고, 반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분포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집단 평균 뮤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따르는 정규 분포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한 샘플의 평균을 또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쩔 때는 그 평균 샘플을 840명이 낮게 나오는 그룹도 있고 높게 나오는 그룹도 있고 보통은 그 평균치 근처에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평균을 구하는 그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뮤라는 것은 우선은 뮤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 피규어가 보여주는 것이 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difference value라는 것은 각각의 y 값이 여기에도 찍힐 수 있고 여기에도 찍힐 수 있고 네, 어디 안에든 찍힐 수가 있죠. 근데 그 normal curve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밸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중앙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만큼 아니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배만큼 3배만큼 배웠던 그 룰이 있죠. 그 룰을 가지고도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즉, 예를 들어 6895, 99.7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 규칙이 말하기를 각각의 민의 95%가 약 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룰이었어요. 네, 그랬을 때 95%의 샘플 민의 y 값의 95%가 뮤의 2.1이 그 시그마였으니까요. 2 시그마면 4.2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4.2 안에 네, y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95%의 샘플의 95%가 그 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95%는 올 샘플에 관해서 이 95%에 해당하는 그 샘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 뮤 값이 y-4.2, 그다음에 y 플러스 4.2 사이에 들어있다는 말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y가 그 샘플의 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시면 population인 뮤가 알지 못하는데 시그마가 60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는 샘플 사이즈가 840일 때 y 플러스 마이너스 4.2, y2 플러스 마이너스 4.2, y3 플러스 마이너스 4.2가 저기 68, 95, 99.7 룰에 의해서 다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가 예제로 풀 수 있는, 풀어보고자 하는 문제를 풀어보죠. 지금 840명이 심플 표본이었어요. 랜덤 표본이었고, 그 값에 그 민이 있었죠. 평균 값이 272가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95%의 신뢰 확신하는 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전체 모집단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평균은 모든 모집단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272-4.2, 즉 4점이라는 거는 2 시그마예요. 2.1 곱하기 2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2 시그마 값을 해주는 거죠, 평균에. 267.8부터 276.2 사이에 네, 있는 것을 이제 95%의 확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인터벌이 267.8과 276.2 사이에 정말로 우리가 추정하고 싶어 하는 모집단 민이 들어있을 것이다. 또는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심플 랜덤 샘플이었던 것이 단순히 우연히 글쎄 그 트루 정말로 그 평균 모집단 평균에 4.2 포인트 좌우로 있는 그 지점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확률은 5%라는 거죠. 네. 우리가 잘못 추정해서 답을 잘못 낼 확률이 5%라는 뜻이에요. 95%의 확신성을 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레인지 인터벌 안에 들어가는데 5% 정도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